제 55번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자, 먼저 점유취득시효의 객체와 관련해서 국유재산도 점유취득시효에 객체되는지 묻는데, 국유재산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의 재산의 경우에는 크게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행정재산은 공익적 목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공공청사예요. 행정재산은 뭐다? 취득시효 객체되지 않고 단지 일반재산, 예전에는 잡종재산이랬거든요. 지금은 일반재산이에요. 일반재산은 비록 국가나 지방자치 소유다 하더라도 일반재산의 경우는 취득시효 객체돼요. 그런데 쟁점이 뭐냐면 일반재산이었어요. 그리고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근데 미등기 상태에서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아직 등기하기 전인데 그 시점에 이 일반재산이 뭘로 바뀌었다? 행정재산으로 바뀌었어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쟁점이 있는데 공익을 더 우선시한다. 그렇게 돼서 행정재산으로 바뀌면 청구할 수 없다. 취득시효 객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이하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직관적으로 틀린 질문이죠. 틀린 질문이고 특이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취득시효가 완성할 때는 일반 재산이면 그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행정재산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공익이에요. 공익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사익이에요. 비교를 했을 때 공익을 더 우선시해서 이 경우에는 행정재산 바뀐 경우에는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라면 등기 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을 원유로 할 소유권 이전 청구 상고를 낼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하는데 등기상에 소유자가 원인무효라는 겁니다. 원인무효라는 얘기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등기 명의는 원칙적으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법률상 소유자가 상대방이 된다. 왜 법률상 소유자 표현을 쓰냐면 등기부상 소유자를 하게 되면 그 대부분 등기부의 소유자가 발생되는데 비록 등기가 돼 있지만 원인무효 등기에서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법률상 소유자다.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실질적인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한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상대방은 실질적인 소유자, 법률상 소유자지 만약 그 등기가 원인 무효일 경우에는 그 사람은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시효 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아직 등기 전이에요. 소유 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못한다. 있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된 점유자는 소유자 상대로 어떤 권리가 있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결과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 변동의 당사자예요. 이 사람은. 그 얘기는 이 취득시효 완성자는 213조의 단서에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된 점유자 상대로 뭘 할 수 없다?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고요. 더 나아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 완성자, 아직 등기를 하지 않지만 뭐라고 있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자에 대해 반환 의무가 없다. 더 나아가 불법 점유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213조의 단서에 해당합니다. 단서에 해당되는 건 적법하다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번째, 이거에 좀 더 연관돼서 뭐냐면 취득시효 완성에 따라서 소유자 등기를 하면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그 의미는 뭐냐면 등기에 취득한 효력이 소급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점유자가 사용 수익을 얻은 것들이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소극적 의미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돼서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을 안 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기 없이도 소급을 취한다? 아닙니다. 비록 부동산이 아직 등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시효 완성 전에 부동산이 안 내되면 시효를 중단한다? 아닙니다.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취득시효 중단 사유는 점유와 관련된 거고 중단이 되려면 점유 상대를 파괴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압류나 가압류는 점유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자, 압류와 부동산의 압류와 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56번 민법 제180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0조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수험생 입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자, 180조에 있으면 상속, 그 다음에 판결이 나오죠. 이 판결은 뭘 의미한다?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는 거. 따라서 이행 판결은 해당되지 않는다. 즉 이행 판결에 180조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예컨대 이행 판결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서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땡땡땡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 며칠자 매매를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처를 이행하라. 이 판결이 이행 판결인데 그 판결만으로는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이 없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이 판결을 가지고 등기소에 혼자서 가서 이 판결을 가지고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은 아니다는 거. 그럼 형성 판결 대표적인 게 뭐다?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거기까지 묻지 않습니다. 한번 이행 판결은 나옵니다. 내용이. 자, 부동산 강제 경매예요. 경매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그 시점이 어디다? 매각 대금을 완납한 시점입니다. 잘 기억을 해야죠. 네 번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내용하는 화해 조서에 기한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한다. 틀렸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한다. 그럼 이행을 생각하십시오. 이행. 그리고 화해 조서는 판결로 해줘요. 소유권 이행 판결은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럼 소유권 이전하면 이행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화해 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럼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등기를 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린 겁니다. 소유권 이전 내용은 화해조서. 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요. 소유권 이전은 결국은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이에요. 형성은 이런 거예요. 공유물 분할이죠. 공유물이 이렇게 있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이거예요. 요 부분은 공유자 각, 요 부분은 을, 요 부분은 병, 요거는 정이 받는다.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근데 이행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 배치자 원인으로 해서 매매 계약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요 부분은 갑이 갖는다. 요 부분은 을이 갖는다. 이건 정의한다. 이게 형성 판결 틀려요. 내용이. 따라서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계약이야. 매매를 생각하시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을 명하는 판결. 이게 이행 판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잖아요.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가요. 매도 며칠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그게 등기 원인이에요. 우리가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 목적, 순위번호, 그 다음에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매매면 매매 계약, 증여면 증여. 그런 내용을 쓴 거거든요. 그 다음에 권리자, 소유자, 소유권. 이렇게 나가는데 이전 등기 명하는 판결, 이게 이행 판결인데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한다. 등기를 한다. 이행 판결에는. 신축에, 건물 신축에는 제가 말했죠? 원시 취득이고 별도의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취득한다. 자, 기억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57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권 이행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물권 하니까 지금 유형의 부동산 생각하는데 이걸 기억하십니다. 저당권의 목적물에는 지상권, 전세권도 목적물이죠. 물권 이해 재산권이잖아요. 지상권, 전세권을 떠올리십시오. 저당권의 객체잖아요.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건 중요해요. 저당권의 목적물에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도 있을까? 지상권, 부동산 자체뿐만 아니라 지상권, 물건이 아닌
권리, 즉 지상권, 전세권도 저당권에 객체될 수 있다. 그거 기억하시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당권에는 지상권, 전세권도 저당권에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물권은 규칙에 의해 창설해서 틀렸어요. 왜? 물권 법정주의. 법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된다. 그래서 민법의 법률은 민법을 생각하시면 되고, 민법엔 8가지가 있죠. 소유권, 점유권, 그 다음에 본권인 나눠지고, 본권에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고요. 그 제한물권은 용의물권과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관습법에 의해서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분묘 기지권, 명인 방법이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자, 근데 법률이 아닌 규칙은 상사에서도 아니다. 법률입니다. 법률 밑에 하위 법령으로 대통령과 부령이 있고 그 밑에 규칙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 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면적만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 수 없다. 하나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만 보존 등기 말소를 할 수 없다. 이게 지문입니다.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겁니다. 하나의 부동산인데 하나의 부동산 일부분에 대해서만 보존 등기를 격려할 수 없어요. 하나의 부동산은 하나 전체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반면에 하나의 부동산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으면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의 부동산이면 그 전체에 대해서 보존 등기만 허용하는 거고, 만약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 등기 이루어지면 일부에 대해서만 보존 등기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답이었어요. 이거 좀 익숙치 않은 지문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 등기가 돼 있으면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보존 등기 말소를 할 수는 없다. 그럼 뭘로 해야 하냐? 경정 등기라는 겁니다. 요 내용은 좀 암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한 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 필지 토지 일부는 우리 부동산 공시법에서 많이 배울 거예요. 분필 절차를 밟기 전에는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필지 토지 특정한 일부에 대해서는 용의물권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내용 부동산 공시법에서 많이 하셨고 부동산 공시법에서 잘 나옵니다. 민법에서 잘 간혹 나오고요. 반면에 비교할게. 지분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분은 양도 가능하고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죠. 하지만 용의물권은 지분에 대해서 용의물권 설정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목적물의 토지 유형의 목적물에 대한 거고 이거는 지분에 대한 거예요. 이거 공시법에서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토지의 일부잖아요. 지분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야. 자,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적도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지적도의 경계선과 실제 경계선이 다르게 되면 원칙적으로 뭘 한다? 지적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이 지적도의 경계선이 기술적 차원으로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되면, 즉 예외적으로 기술적 차원의 이유는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적도 경계선이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제 경계선에 따라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지적도의 경계선과 실제 경계선이 다를 때는 뭘 기준한다? 지적도의 경계선이 기준인데 예외적으로 이 지적적 경계선이 기술적인 착오, 실수했다는 겁니다. 측량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착오로 다른 경우에는 뭘 한다? 실제 경계선에 한답니다. 이게 실제 경계선, 예외적으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지적 공부상 경계가 지적 공부상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다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 경계에 의해서 특정이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기술적인 착오로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실제 경계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58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전세권에 관련해서도 딱 나오는 부분이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자, 전세권 설정의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자, 전세권이라는 게 뭐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에 보면 민법에 보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자는 전세가액금은 부동산 사용 수익하는 거고, 전세권은 향후에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는 일반 채권자한테 우선 변제 효력을 주고 있어요. 그게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는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고 있어요. 이 전세권이 성립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는 요소가 아니에요. 즉 목적물 인도가 들어가야만이 전세권 성립이 아니에요. 다만 전세금은요. 전세금 지급하는 내용이 있어야만이 전세권 설정 계약이에요. 임대차는요. 차임이 들어가야죠. 차임을 매월 차임 얼마 지급하다, 그걸 전세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차임을 주는 게 아니라 전세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 요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개념이 나오냐면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냐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채권 담보 목적이라면, 전세권자에게 채권 담보 목적이라면 인도를 안 해요. 담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저당권 했을 때 교환가치 파악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목적물은 설정자가 갖고 있잖아요. 인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쟁점이 됐던 거예요. 채권 담보의 목적에 전세권 설정이 아니라, 만약에 인도가 전세권 성립이라면 채권 담보의 목적에 전세권 설정은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인도가 성립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 담보의 목적, 채권 담보의 목적에 전세권 설정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하는 지상권에 미친다. 무슨 얘기냐면, 1번부터 볼게요. 전세금 지금은 전세권의 마찬가지로, 반면에 전세금의 지금은 전세권 요소, 성립 요소예요. 그런데 기억하게 하면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될 필요는 없고, 반드시 돈을 줄 필요 없고, 기존 채권으로도 가능하다. 이 표현 잘 나오죠. 전세금의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지만 전세금의 지금은 전세권 요소, 즉 성립 요소예요. 하지만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로 지급할 필요 없이 뭘로 한다? 기존 채권으로도 가능하다. 두 번째, 2번은 지상권 미친다. 이 얘기는 뭐죠? 토지는 갑이 소유하고 있고요. 건물은 을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에게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봐야겠죠. 이게 보니까 지상권이 있어요. 여기에 지상권, 을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을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계약하고 전세권이 있어요. 병이에요. 이 경우에 이 전세권의 효력은 지상권에도 미친다. 그 실익은 뭐냐면, 이 지상권자는 동시에 누구죠? 전세권 설정자예요. 전세권 설정자, 즉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을 포기하거나 지상권이라고 하는 존속기간이죠. 존속기간을 임의로 단축시킬 수 없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거까지 기억을 해주십시오. 만약 이 지상권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임차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갑이 병의 상대로 해서 태거를 청구하겠죠. 이 토지 입장에서는 토지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하는 거고요. 건물 철거민. 그 다음 이 건물의 전세권자나 임차인은 태거 청구 대상이에요. 근데 갑은 소유자 지위에서 태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전세권자는 효력이 지상권에 미친다는 얘기는 태거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전세권의 사역 수익 권을 배제하고 오직 채권 담보의 목적의 전세권 설정 계약도 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효력이 있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오직 뭐예요? 채권 담보만을 위해서. 전세권의 어떤 성격이죠? 용익 물권적 성격과 저당권 담보 물권적 성격이 있는데, 용익 물권적 성격은 아예 인정하지 않고 오직 담보 물권적 성격만, 그런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채권 담보만, 이 경우에는 물권 법정주의 위반에 대해서 허용되지 않고,
주로 채권 담보, 주로 채권 담보를 위해서 이 경우에는 허용된다. 주로 채권 담보. 이 얘기는 향후에 전세권자가 요청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차이점. 네 번째, 전세권 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관한 수선. 수선 의무가 누구이냐?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에게 있어요.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 차이점 겠죠.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잘 나옵니다. 등기해야 제3자이다? 아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말 잘 나옵니다. 근데 법정 갱신은 어느 경우? 건물입니다. 전세권에 보면 이제 기간과 관련해서 중요한 조항이 있는데 법정 갱신이 적용되는 것은 전세권의 목적물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근데 토지 전세권에 대해서는 법정 갱신 적용이 안 되고 오직 건물 전세권에 대해서는 법정 갱신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까 두 번째 복습하겠습니다. 임차권도 전세권 설정자는 동의 없이 소멸케 하는. 자, 임차권도 아까 지상권뿐만 아니라 임차권에 효력이 미치는 거고 그 실익은 뭐다?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못합니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포기를 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 주의할 점은 아까 지상권을 얘기되게 되면 아까 갑, 을, 지상권자, 을이 없죠. 그리고 여기에 전세권자, 경이에요. 건물 전세권자예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이런 권리가 있어요.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자, 토지 소유자는 280조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다 하더라도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억하실 포인트입니다. 지상권자와 을이 2년 이상 지료를 체납하여 갑이 이를 위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는 304조 2항의 지상권 임차권에 소멸하는 행위에 된다. 이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요 조항이 있으니까 소유자가 280조 지상권 소멸 청구하는 경우에 전세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쟁점이 되는데 소멸케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자,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주로 채권담보 목적이고 장차 주로 채권담보 목적인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된다. 받습니다. 그리고 건물 전세권에 대해서만 법정 갱신이고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3자 누굴까요? 건물의 소유자겠죠.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요. 항상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 그 상대방의 소유자가 바뀔 때 대항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세권의 경우에서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으면 특징이 당사자는 누가요? 당사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뿐만 아니라 전세권자뿐만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도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어요. 통고를 하게 되면 이 통고를 하게 되면 항상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다 떠올리십니다. 상가나 주택임대차법에서 갱신됐을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즉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으면서 3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처럼 전세권도 상대방 여기는 당사자 전세권자뿐만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도 해지를 할 수 있고 통고를 할 수 있고요. 6개월이 경과하면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것이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통고할 수 있다. 통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해지 효력은. 자, 59번. 을은 갑과의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 갑 소유 X토지 지상권, X토지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을이 지상권 취득했고요. 그 지상에 Y 건물을 완성해 소유권 취득했다. 을이 소유권 취득된 건물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요. 갑이 소유자인데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토지 지상권.
지상권의 을이 취득했어요. 그 목적은 뭐죠? 건물 등 소유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에 따라서 을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신축해서 이 건물의 소유자가 됐어요. 그러면 떠오를 게 뭐냐면 건물 소유권과 그 다음에 토지 지상권이에요. 을은 건물 소유권과 토지 지상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주종물의 이론,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돼요. 그럼 주종의 관계가 있어요. 그럼 떠오르는 게 뭐냐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 얘기는 건물의 소유권을 처분하게 되면 토지 지상권도 함께 처분이 된다. 그걸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단서 규정이 있어요. 뭐죠? 달리 정할 수 있다. 원칙은 보통의 경우는 소유권이 처분이 되면 건물 소유권이 처분되면 종된 권리인 토지 지상권과 함께 이전이 되는 건데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을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 건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가이 건물 소유권은 이게 주된 권리예요. 주된 권리면 종된 권리도 함께 처분하는 게 원칙이지만 약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상권을 유보한 채 이건 달리 정한 거예요. 당사자가 건물 소유권을 매매할 때 지상권은 함께 넘기지 않겠다고 약정을 해요. 그러한 경우에는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독립한 물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을은 Y 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이기 때문에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어요. 그게 지상권의 특징이에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지상권은 지상권자 설정은 동의 없이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득할 수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세 번째, 지료지급 약정이 있어요. 지상권에는 유상이 원칙이 아니에요. 그건 약정에 의해야만이 지료지급 채무가 발생해요. 약정이 없으면 무상이에요. 약정이 있음에도 을이 지상권자가 3년분의 지료를 미집하는 경우는 갑은 지상권 설정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뭐였죠? 2년 이상이잖아요. 2년 이상 초과됐잖아요.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요게 입니다. 그럼 지상권의 양도를 묻는 것과 그 다음에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의 그 관점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다른 제한 물건에 대해서도 이게 쟁점이 되는 게 있어요. 지상권은 독립한 물건이고 자유롭게 유보한 채 양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권리들, 특히 전세권, 지호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편에서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